뉴욕주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고 선택 사항으로 전환했습니다. 팬데믹 초기 발동한 이후 28개월 만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공립학교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경찰 인력 850명을 추가로 배치합니다.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치러질 펠팍시장 경선에서 한인 후보 간 맞대결이 펼쳐져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렌트비가 지난해 대비 33% 급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최대 운송업체 UPS와 노조 간의 충돌로 인해 파업이 예고되면서 전국적인 택배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지방검찰청이 전직 경찰관 13명의 거짓 증언으로 혐의가 인정됐던 378건에 대해 판결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후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이후 백악관은 정례 브리핑 도중 애도를 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주가 28개월간 고수했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팬데믹 초기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뉴욕은 다른 지역보다 엄격한 방역 조치를 유지해왔는데요. 이번 조치로 1,500만 명의 주민들은 MTA가 운행하는 대중교통을 마스크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이 크게 줄었다며 우리의 삶도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뉴욕시 전철과 버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트로 노스 통근 열차와 실내 기차역, 스태튼 아일랜드 페리와 터미널, 공항, 노숙자 쉘터, 교정시설 등에 적용됩니다. 이어서 뉴욕 택시 리무진국에서도 택시와 우버, 리프트 등 공유 차량에 대한 마스크 착용 요구를 해제했습니다. 단 주 보건국이 규제하는 병원과 요양원 등 의료시설의 경우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뉴욕은 오미크론 변이가 진정된 지난 3월부터 식당, 술집, 체육관, 영화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중단했지만 대중교통에서는 의무화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해제는 코로나19 감염 안정세와 함께 최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탓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타임즈는 호컬 주지사가 해제를 시행한 배경 중 하나가 11월 중간선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의 강력한 방역 조치에 피로감을 느낀 유권자들을 의식해 공화당 리 젤딘 주지사 후보가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한편 어제부터 뉴욕주 전역에서 기존 백신과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백신을 조합한 2가 백신 부스터샷 접종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고 주민들에게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새 백신은 파이저의 경우 12세 이상, 모더나는 18세 이상에 한해 접종할 수 있고 기존 백신 또는 부스터샷 접종 이후 최소 2개월이 경과한 뒤 접종해야 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오늘 뉴욕시 공립학교가 일제히 개학을 맞는 가운데 학교 안전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찰 850명을 추가로 배치되며 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한 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보도에 박진호 기자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개학을 맞아 데이비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학년도 주요 관심은 학생들과 가족들의 신체적, 정서적 안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전대책에는 학교 안전을 위해 약 850명의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공립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총격 사건에 대응하는 훈련을 확대 시행하며 긴급 상황을 가족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 설치, 외부인의 침입을 막기 위한 차단 장치 운영 등이 포함됐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첫 대면 수업이 실시됐던 지난해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발견된 총기류와 테이저건과 후추 스프레이 같은 무기류의 수가 급증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는 오늘부터 총을 휴대하지 않은 경찰 200명이 추가로 배치됐으며 10월부터는 150명의 경찰이 추가 배치되고 내년 1월과 3월에 각각 250명씩 또 추가돼 총 850명의 경찰관들이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안전요원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안전요원 수는 팬데믹 이전 약 5,000명에서 현재 약 3,100명으로 줄었으며 이는 자연적인 감소 현상과 더불어 백신 접종 의무화로 인한 추가 이탈, 고용 둔화 등이 원인입니다. 뉴욕시 교장들은 이미 지난 여름 동안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사격 훈련을 받았으며 교육국의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교장들은 위급 상황과 대피 장소 안내 등을 가족들에게 더 쉽게 알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뉴욕시는 1,400개 학교 건물에 대해 도어락에서부터 알람과 안내방송 시스템 등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을 진행했으며 지금까지 1,300여 개의 문제가 발견돼 개학 전 원상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오는 11월 8일 실시되는 뉴저지 팰리세이스 파크 시장 선출 본선거에서는 민주당의 폴 김 후보와 공화당의 스테파니 장 후보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펠팍 시장 본선거에서 한인 후보들끼리 맞대결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오늘은 공화당 후보들이 개최한 기자회견 현장에 홍찬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민주당의 아성이었던 펠팍 정치 무대에 공화당 한인 시장이 탄생할 것이에 대한 선거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스테파니 장 후보가 당선되면 역사상 최초의 한인 여성 시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본선거를 2달여 앞둔 오늘 공화당의 스테파니 장 후보, 우윤구, 원유봉 시의원 후보 등 3명의 후보는 팰리세이즈 파크 대면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전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들 후보들은 이 자리에서 펠팍타운 비리의 산실인 행정관실 운영 폐지, 무료거리 주차제 실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타운 만들기 등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또 시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또 시장에 나오게 된 것은 주민들의 도우심과 또 지지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우리 타운이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가장 인구 밀도 높은 한인 타운입니다. 정말 명실공히 좋고 행복한 주민들이 사시는 한인 타운이 되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들 공화당 후보들은 오는 22일 오후 6시 30분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기금 모금 행사를 열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펠팍 시의원 예비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제이슨 김 후보와 마이클 비에트리 후보가 공화당 후보와 대결합니다. 폴 킴 시장 후보 등 민주당 후보들은 금요일인 내일 오후 7시 팰리세이즈 파크 진고개 식당 2층 시루 연회장에서 기금 모금 행사를 개최합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저지는 전국에서 물가가 가장 높은 주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 수준도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렌트비가 지난해보다 거의 33%나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자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정주택그룹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원베드룸 아파트의 세입자들의 경우 임대료 부담 없이 일상을 유지하려면 중간 수준 임금에 주당 최소 5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베드룸 세입자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은 62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뉴저지 내 렌트비는 지난해보다 거의 33%나 상승했습니다. 한인 인구 비율이 높은 버겐 카운티의 경우 원베드룸 아파트 평균 한 달 렌트비는 $1,481로 나타났고 투베드룸 아파트 평균 한 달 렌트비는 $1,736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허드슨 카운티로 원베드룸 아파트의 경우 평균 한 달 임대료는 $1,711, 투베드룸 아파트의 경우 $1,9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저소득 주택 연합에 따르면 렌트비 지출이 전체 소득의 30%를 넘지 않아야 여유 있는 재정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뉴저지인의 세입자들은 렌트비에 지출하는 비용이 소득 대비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1개 카운티 중 주당 최대 40시간만 일해도 원베드룸 아파트 임대료를 여유 있게 지불할 수 있는 지역은 모리스, 허디슨, 유니온, 에섹스, 서머셋, 벌링턴, 멀서 등 7개 카운티에 불과했습니다. 임대료 상승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난 수십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주민들의 재정이 어려워졌고 몰개지 금리 인상으로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임대 수요가 몰리면서 임대료 상승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 내 총생산 6%에 이르는 물품을 운송하는 UPS와 노조의 충돌이 임박하면서 미 전역에 택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최대 물류업체 UPS와 사내 최대 노조 조직인 팀스터스는 내년 봄 임금 인상안을 포함한 근로조건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노사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UPS가 파업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파업을 하지 않았던 노조가 이번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팬데믹 이후 회사의 수익은 급증했지만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불만감이 팽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의 파업 우려에 대해 캐롤 톰 UPS 최고 경영자는 노조 측과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에 대비해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해 실제 노조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UPS 측은 배달기사의 평균 급여는 연 9만 5천 달러이며 여기에 연금 및 복지 혜택 등을 더하면 연 5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 혜택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적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조 측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UPS는 지난해에만 50% 이상의 수익 증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급여 인상폭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 등은 UPS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단일 사기업 파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며 만약 노조가 파업할 경우 전국적인 물류 병목 현상과 공급망 대란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인력난 등이 심화함에 따라 전미에서 노사 갈등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뉴욕 물류센터와 맨해튼 그랜드 센트럴 애플 직영 매장에서 직원들의 노조 설립 움직임을 보인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의 브루클린 지방검찰청이 13명의 뉴욕 경찰관이 허위로 핵심 증언을 해 기소가 된 300여 건의 유죄에 대해 판결을 취소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릭 곤잘레스 브루클린 지방검사는 브루클린 대법원 판사에게 13명의 뉴욕 경찰관이 증언한 378건의 내용이 신뢰할 수 없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며 판결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브루클린 지방검찰청이 조사한 결과 이들의 허위 증언은 살인, 마약, 성매매 등 중범죄 사건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곤잘레스 검사는 이 전직 경찰관들은 공식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는 이들이 이제껏 단행한 모든 체포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브루클린 검찰청의 요청에 따라 47건의 중강력 범죄 사건의 판결이 기각됩니다. 나머지 331건은 1999년부터 2017년 사이 기소된 사건들로 이 중 약 31건은 2010년대 초 브루클린 사우스 마약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경찰관 4명이 허위로 진술한 증언을 바탕으로 체포됐으며 78건은 2019년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한 2명의 마약 담당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곤잘레스 검사실은 신뢰와 정직은 사법 시스템의 핵심이며 최고의 윤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높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브루클린 검찰청에 박수를 보내고 다른 뉴욕시 지방검사들이 유사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오후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를 일기로 서거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영국 왕실은 현지 시간 오후 6시 30분경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임종을 맞았습니다. 앞서 왕실은 현지 시간 정오가 지난 시각 여왕의 건강이 염려스럽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발표했습니다.
왕실 직계 가족들은 소식을 접한 직후 여왕이 있던 별장으로 모였고 영국 BBC 방송은 방송을 중단하고 여왕 관련 소식을 생중계로 전하는 등 전국이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25살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그녀는 영국의 최장 집권 군주이자 영연방의 수장 자리를 지켜왔으며 즉위 70주년 만에 향년 96세 일기로 세상을 떴습니다. 국왕의 자리는 왕위 계승권자인 여왕의 큰아들 찰스 왕세자가 즉각 이어받았습니다. 세계 역사상 두 번째로 오랜 기간 재위하며 영국의 정신으로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온 만큼 미국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오늘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 도중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여왕의 가족들과 영국 국민에게로 향한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여왕의 건강 상태에 관한 영국에서의 우려되는 뉴스에 관해 브리핑을 받고 종일 업데이트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브리핑 시작 시점까지만 해도 엘리자베스 2세 서거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브리핑 말미에 엘리자베스 2세 서거 소식이 전해졌고 장피에르 대변인은 영국 국민과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강해진다라며 영국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상원이 연방 제7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된 한인 1.5세 존 리 일리노이 북부지원 판사를 인준했습니다. 아버지가 파독 광부였고 어머니는 간호사였던 리 판사는 독일에서 태어나 4살 때 미국으로 이민 왔으며 하버드대와 하버드 법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법무부 환경, 자연자원국 법정 변호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딘 그는 시카고 대형 로펌에서 반독점, 통상규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 변호사로 일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종신직인 시카고 연방법원 판사에 지명돼 2012년부터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MTA는 지하철 내 메트로카드 판매기를 5개 보로 전역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며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트로카드 판매기가 사라진 자리를 옴니카드 밴딩 머신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급물살을 타며 옴니 사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TA 측은 메트로카드 판매를 완전히 중단하기 전까지는 메트로카드를 긁고 탑승하는 기존의 방식이 계속 유지된다고 전했습니다. MTA는 오는 2023년 상반기 모든 전철역에 옴니 밴딩 머신을 설치하고 2023년 말부터는 메트로카드 발급을 중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저지주가 백투스쿨 학용품 판매세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세금 면제를 받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을 실시합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연례 학용품 면제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일부 소비자들은 혜택 내용을 잘 모르거나 업주 측의 부주의로 혜택을 받지 못한 데 따라 소비자들은 절차에 따라 세금 환급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 재무국에 따르면 판매세를 면제받지 못한 구매자들은 1차로 쇼핑센터 또는 온라인 셀러에 판매세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주정부 조세과 웹사이트에 접촉해 세금 환급 신청서 사본을 다운받아 세금 환급을 받지 못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증빙 자료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세계 10대 자동차 회사 친환경 평가에서 GM이 종합평점 38.5점을 얻어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포드가 뒤를 이었고 현대 기아차는 총점 22.3점을 얻어 지난해 4위에 이어 올해는 5위로 한 단계 낮게 평가됐습니다. 르노와 스텔란티스도 총점 20.3점과 19.3점을 기록했고 닛산, 혼다, 토요타 등 일본 완성차 업체 3사는 나란히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린피스는 내연 기관차 생산 중단과 전기차 전환, 부품 공급망, 탈산소화, 자원 지속 가능성, 문제점 등 4개 부문에서 친환경 실적과 계획을 평가한 뒤 종합 평점을 매겼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